문순득이 영락없는 표류자 신세가 되어 바다를 떠돌게 된 겁니다. 이젠 죽었구나 싶었던 그때 문순득은 두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어떤 섬을 발견해서 또 맞습니다. 제주도와는 또 다른 섬이 저기 보이는 겁니다. 아, 당장 음식과 물이 바닥난 문순득 일행은요 돌아간 건 둘째치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문순득 일행은요 죽기 살기로 그 섬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뱃머리가 섬에 닿았고요. 문순득은 배에 닷을 내립니다. 와, 태도에서 표류한 지 무려 12일 만에 육지에 닿은 거예요. 그런데 문순득의 일행이 닷을 내린 그때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르 문순득의 배를 향해 다가옵니다. 뭐야? 문순득은요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겠죠. 누구지? 당시 조선 사람 중엔 조선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오랑캐와 이 괴물이 극실되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문순득은 잔뜩 경계하면서요 배를 둘러싼 이들의 생김새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순간 문순득의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생김새가요 조선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옷이긴 했지만 번듯한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거 조선말이 통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문순득은요 대화를 시도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이 안 통했어요. 네, 맞습니다. 문순득은 그들의 말을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오, 문순득은요 막 손짓 발짓을 사용한 끝에 이곳이 어딘지 알아냅니다. 이곳입니다. 유구? 유구가 어디죠? 유구. 야, 잠깐만. 태국? 아니야. 이거 어디지? 유구국은요 당시 류큐라고 불린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나와. 네. 오키나와를 오키나와. 유구라고요? 네. 저의 첫 해외 여행지가 오키나와였거든요. 화자 모양의 그것도 오키나와 가면 모든 집들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맞아요. 오호. 진짜 멋지다. 저거 오랜만이다. 저 오키나와 누구랑 가셨어요? 오키나와. 그때 전 촬영 때문에 첫 해외여행 갔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반갑네요. 네.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선박 세상에 발을 디딘 문순득.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 저때 유구가 일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801년에 문수득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유구는 일본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독립국가로서의 류구국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1879년에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을 받아서 오키나와 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어를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그렇죠. 게 그 이유군요. 맞습니다. 당시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닌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적인 국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에서 홍어 장수로 평생을 살아온 문순득이 류큐라는 나라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 알긴 했을까요? 모르죠. 문순득은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온갖 걱정이 문순득의 머릿속을 휘감았을 때 문순득이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는 일까지 생깁니다. 류큐인들이 문순득이 타고 온 고장난 배를 싹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웠다고요? 네. 그거는 진짜 갇힌 거네요. 어떻게 돌아가요? 왜 불태웠지? 그리고 문순득 일행을 움막으로 밀어넣고요. 8명의 감시자를 세워서 밤낮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류큐인들은요, 문순득 일행을 정해진 곳 외에는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문순득 일행의 힘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와. 자, 당시 문순득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돈 벌어서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그냥 내 남은 인생 여기서 그냥 다 보내야 되나 막 그냥 포기하면 안 되는데 막 복잡한 생각이죠. 자, 그렇게 문순득 일행이 움막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순득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눌한 조선말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소? 라면서 문순득이 류큐에 오게 된 경위를 물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남자의 정체는요, 바로 조선어를 할 줄 아는 류큐인, 즉 조선어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 네. 와 통역관이라 왜 필요하지 거기에? 저도 오키나와 처음 갔을 때 가다 보니까 어디로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를 알아봐 주신 한국 분이 오. 알려주셨어요. 오. 한국말로.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 흘기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교수님 그러면 류큐에 왜 조선어 통역관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바닷길이 험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표류민이 흘러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일반 백성인 문순득은 몰랐겠지만 조선인 중에도 이전에 류큐에 표류한 조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류민들을 신문하고 돌려보내주기 위해서는 류큐에도 조선어 통역관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런 뭐 항해나 그 당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 같은 거였네요. 통역관을 두는데. 그렇죠. 류큐인은요, 표류민인 문순득을 조선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조선어 통역관에게 문순득의 입국 심사를 맡긴 겁니다. 자, 입국 심사 뒤 류큐인들은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좀 거두고요, 문순득 일행에게 음식, 옷, 약 등을 좀 지원하고 편의를 봐줬다고 합니다. 잔뜩 긴장했던 문순득도 경계를 풀고요, 서서히 류큐의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문순득은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깜깜한 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나 둘 잠자리를 준비할 때였죠. 이부자리를 정리하던 류큐인이 어디선가 자기 몸 길이만큼 기다란 종이 괴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괴짝을 턱 뒤집어 쓰고 누웁니다. 응? 문순득의 눈에는요, 뭐야, 곳곳에 지금 관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네.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네. 보시죠. 류큐 사람들은 왜 자기 전 종이 괴짝을 덮었을까요? 정답. 네. 막 밤에 혹시 누군가 침략을 해가지고 자고 있네 하고 이렇게 칼로 베려고 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로 만들었다. 종이로 만든 네. 거예요. 찢어지겠네. 저는 정답 알 것 같아요. 이걸 안다고요? 네, 뭔가요? 맞춰도 될까요? 네. 진짜요? 저희 집에서도 비슷한 걸 지금 어이. 씁니다. 네, 씁니다. 자기 전에 괴짝을 덮고 네. 주무세요? 어허. 이게 이제 오. 바닷가고 하다 보니까 네. 모기가 많아요. 어.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모기장, 모기 어. 텐트처럼 네. 그런 모기 해충을 없애기 위한 그거죠. 너무 많이 물리니까. 진짜로? 바다벌레 같은 거? 네, 그럼 벌레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답. 오. 와. 정답. 오. 와. 진짜 정답이야. 진짜로? 우와. 야, 대박. 와. 종이 괴짝의 정체는 바로 모기장이었습니다. 모기장. 기자. 네네네. 못했어. 이 후텁지근한 류큐는요, 밤만 되면 이 모기가 극성이라서 종이로 괴짝 같은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모기에 물리는 것을 피했던 겁니다. 대박이야.
근데 조선에서 종이는 아주 귀한 물건이잖아요. 왕실에서도 종이를 아껴 쓰기 위해서 씻혀서 다시 사용하는 세초를 할 정도였는데 류큐에서는 어떻게 개개인이 이렇게 종이 모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딱 덮고 잘까요? 그러니까 류큐는요 종이를 만드는 다양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가 귀했던 조선과는 다르게 류큐 사람들은요 늘 품에 종이를 들고 다녔고요. 와. 화장실이 급하면요 화장지로 종이를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순득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은 또 일어납니다. 류큐 여인들의 손등에서요 조선 여인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손등? 보시죠. 이 여인들의 문신을 본 문순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인은 손등에 자자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자가 뭘까요? 문신. 문신. 조선에서는 문신을 왜 새길까요? 그거 벌. 맞습니다. 낙인. 죄인. 낙인, 죄인. 죄를 지으면 거기서 이제 벌로 이제 이렇게 문신을 새기죠. 맞습니다. 조선에서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을 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류큐는 이런 문신을 새긴 여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문순득의 생각처럼 류큐 여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신을 했던 것일까요? 아닐 것 아니죠. 같아요. 이거는요 류큐 여성들의 오랜 전통 하지찌라는 문신입니다. 화장으로 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처럼 류큐에서는요 문신에 별, 달, 태양 같은 뜻을 담아서 손등에 치장을 한 거죠. 자 이런 문화적 충격과 함께 문순득은요 류큐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갑니다. 어허. 그러면서 문순득은요 류큐의 문화를 배우고 류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류큐를 배웁니다. 자 그렇게 입이 트이고 귀가 트이니까 이 문순득 장사꾼 특유의 그 재치와 입담이 터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상인이었던 문순득의 특출난 강점이자 무기 뭐라고 했습니까? 친화력. 친화력이죠. 네 맞습니다. 극강의 친화력. 문순득의 친화력은 류큐에서도 어김없이 발휘가 됩니다. 이후 문순득은요 류큐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문순득이 두려움을 거두고요 류큐 사람들의 생활에 자연히 녹아든 거죠. 그렇게 문순득은 류큐에서 1년 2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큐 사람들이 문순득 일행에게 어떤 배에 타라고 합니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나 봐요.